여성건강간호학 5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관련 기관, 범죄의 예방 방법 및 대책과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성산업과 결합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인지를 기반으로 한 폭력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와 일반 성범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는 달리 인터넷 공간의 특성을 활용하여 시공간을 넘어 피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범죄의 확산도 매우 빠르고 광범위합니다. 이에 따라 어느 공간에서 언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정확히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고 디지털화된 촬영물이 복제된 경우에는 재유포와 소비가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흉악성과 조직성, 높은 재범률,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의 기술적인 어려움과 높은 비용이 소모되는 것이 일반 성범죄와는 다른 특징입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이 일반 성범죄에 비해 낮은 것이 특징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고 있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성장하는 시기에 큰 트라우마를 남겨 성장 발달에 장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 한번 업로드되면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끊임없이 유포되고 재생산됨으로써 영구적인 삭제가 불가능에 가깝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피해로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또한 음란한 사진, 동영상 유출 협박 행위의 실효성이 높아 범인들이 더욱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과거엔 흔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기술의 발달과 높은 접근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범죄의 형태가 온라인으로 변화되고 디지털 이미지 제작 기술과 도구가 보편화되어 딥페이크 등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몰래카메라입니다. 몰래카메라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초상권, 인격권 등 인권을 침해합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현행 법률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성폭력 처벌법상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에 대한 해석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심리 상태가 아닌 신체 부위의 여부가 형식으로 유죄와 무죄를 결정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딥페이크입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합성된 이미지, 비디오 등의 미디어로서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건 등을 묘사한 것을 뜻합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해 음란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 피해자를 협박해서 성착취 또는 금전적 갈취를 하는 등 다양한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현행 법률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할 경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반포하는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통매음입니다. 통매음은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의 줄임말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게임 내 채팅을 통한 성적 발언과 SNS를 통한 성적 메시지 등이 통매음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공연성이 없더라도 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는 비영리적 여성인권운동단체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의 제도적인 개선과 피해 지원, 교육 등을 통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센터로 피해자의 심리상담 지원 및 피해 촬영물이 삭제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전문 상담을 하고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과 수사, 법률, 의료를 연계해서 지원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기관들은 모두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디지털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하여 수사와 추적을 진행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해외 서버에 유포된 영상물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해 정보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차단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안 및 유해 정보 차단과 신고 시스템의 기술적 지원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기관들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발표한 202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수는 전년 대비 12.6% 증가하였고 피해자 지원은 전년 대비 17.5%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를 통해 피해자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피해자 수가 감소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일어난 범죄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사용 방법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구체적인 사례와 디지털 성범죄 종류에 대해 교육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가해 행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몰래카메라의 예방법은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통해 숨겨진 카메라를 찾아내는 개인적인 방법과 정부에서 변형된 카메라의 판매와 촬영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는 국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딥페이크에 대한 예방법으로는 SNS에 자신의 사진, 음성 등 개인정보를 업로드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해킹 의심이 들 때는 확인 질문을 하고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링크나 파일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비밀번호나 암호를 복잡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의 예방법들에 추가적으로 인식 개선과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 더욱 확실한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그러기 위한 인식 개선에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약한 처벌로 디지털 성범죄가 가벼운 형벌의 범죄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식을 개선해야 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증진하기 위한 인식 개선과 피해자의 지원이 확대되었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접 촬영을 하거나 유포를 하는 것 외에도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것 등이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지해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를 하고 불법 촬영물 소비를 중단하는 것,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에 공감하는 것,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사건의 정황을 정리하고 최대한 증거를 수집해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등의 직접적인 폭력이 아닌 동영상 촬영 요구, 집착, 감시, 무시 등의 간접적이고 비물리적인 폭력에 노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폭력임을 인지하기 어렵고 결국 폭력을 수용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 촬영의 경우에도 분노를 느끼긴 하지만 연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신고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만약 동영상이 유포되었을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지했을 때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큰 충격과 자신의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신고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가해자, 특히 연인이었을 경우에는 양가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 잘못한 게 없는 피해자임에도 죄책감이나 수치심, 불안 등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과제를 통한 조언들의 느낀 점입니다. 자료조사에 참고한 문헌들입니다. 이상 5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